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대백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번 영상은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업로드되며 2019년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부터 새롭게 생긴 현대중공업의 상장, 최근 조선주가 저조한 이유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현대중공업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물적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울산 지역과 노조가 모두 반대했던 안건이었는데요. 노조는 임시주총 장소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지만 사측은 장소를 변경하며 주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은 많은 이가 반대하는 물적 분할을 도대체 왜 단행하였을까요? 여러 이유가 거론됐지만 핵심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는 한국산업은행입니다. 대조양은 약 13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여됐지만 기업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산업은행은 대조양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한화, 삼성중공업 등 계속해서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차례 거절하던 현대중공업이 대조양의 인수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조양 인수를 위한 딜이 시작됐고 그 딜의 과정은 이러합니다. 첫째,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을 통해 중간 지주사로 전환한다. 둘째, 중간 지주사에 유상증자를 하고 신주를 발행한다. 셋째, 발행된 신주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대조양의 지분을 맞바꾼다. 여기서 잠깐 물적 분할의 개념과 디테일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법인 분할 방식에는 크게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물적 분할은 쉽게 말해 기업을 상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업을 하는 하나의 기업을 사업 분야를 분리해 둘로 나누고 원래 기업이 분리된 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방식을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기업 지배구조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결정했고 기존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중간 지주사가 됩니다. 조선업을 떼어내서 한국조선해양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이 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라고 명명합니다. 현대중공업의 지분은 한국조선해양이 100%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2019년까지의 현대중공업은 얼마 전 상장한 현대중공업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원래 흐름으로 넘어와서 물적 분할 이후 산업은행의 대조양 지분과 한조양의 지분을 맞바꾸는 것에 합의하며 대조양은 한조양의 자기업이 되고 산업은행은 한조양의 주주가 되는 구조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산업은행은 애물단지였던 대조양을 넘기고 향후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세계 1위 조선기업 현대중공업은 정말 적은 비용으로 세계 2위 조선기업 대조양과 합병하며 조선업계의 공룡을 탄생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조양의 두 자기업 현대중공업과 대조양 순서대로 조선업 세계 1위, 2위 기업입니다. 한조양은 대조양을 인수하기로 한 후에 현대중공업과 대조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 1위 기업과 2위 기업이 완벽한 한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합병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6개의 국가의 심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3개의 국가가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한국, 일본, EU의 심사가 남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맡게 되는데 규정상 합병기업과 2위 기업의 점유율 차이가 30% 이상이면 승인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조양이 합병하면 2위 기업과의 시장 점유율 차이는 무려 50%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단 한 번도 국가의 반대편에 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은행이 주도한 딜을 공정위가 반대할까? 입니다. 현재 EU와 일본에서도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 중인데 과연 한국 공정위는 어떤 심사를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합병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입니다.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조선업에 전례 없는 공룡이 탄생하며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이나 경영방식 변경에 대한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이번 산업은행과 한국조선해양의 딜은 조건부 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 결합 신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딜이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우조선은 또다시 경영난에 빠질 위험이 높고 더 이상 구제할 수 없을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편에서는 현대중공업 상장 이슈와 최근 조선주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